축구나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선수가 되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재밌게도 보고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는 있지만 직접 경기를 뛰는 일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부동산 선수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 이거 갸웃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사는 일은 고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공부하고 영상 보고 지금 이 영상도 그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 꼭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주위에 물어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만 없느냐? 아닙니다. 그분이 물어보고 조언을 요청한 그분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꾸준히 늘리시는 분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 맛을 대부분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그 입지를 보는 눈하고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절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공유할 수가 없죠. 뭐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단 한 개만 존재하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지에 있는 부동산은 한 개만 존재를 하죠. 같은 번지에, 그러니까 같은 동에 같은 호수가 두 개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한 개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제 뭐 단순히 좋은 물건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혼자 갖겠다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냐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현장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최근 주변 시세 확인하고 호재거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등 뭐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직접 몸으로 뛰거나 자기가 알아보거나 하는 이런 확인하는 행동을 하지 절대 주변에 이거 괜찮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이나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무엇을 알아본다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물론 전문가가 있까지만 주변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먼저 기르세요. 왜? 주변에 물어보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죠. 뭐 형제지간도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요. 괜찮은 오피스텔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보기 괜찮아요. 역도 옆 근처에 있고 주변에 회사도 많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산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혹시나 내가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저게 잘못되면 괜히 나한테 너 그때 네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 책임감에서 오는 첫 번째 한 가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돈을 모았지? 욕은 아니고요. 이놈 언제 돈을 이렇게 모았지? 배 아픈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나마 친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나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가족이거나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야, 너 돈 어디서 났냐? 이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본질은 날아가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건 경험상 주위에서 많이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지만 부동산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경험에서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은 물건을 보면 그냥 구입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결정도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얘기에 속하는데요. 구입을 하면 조급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급해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무엇이든 처음 하는 일이거나 경험이 적으면 불안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른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수저는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자기 밥그릇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엉뚱한 부동산만 사지 않으면 다 지금값 지가 한다고요. 무엇이든 처음엔 불안하고 서툰 법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부동산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이번 달 월급 받아서 한 두세 달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최초의 목돈이라는 큰 돈을 만들어야, 최소 투자 금액이 몇천 이상이 돼야 부동산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정확히 보는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무엇이든 처음엔 불안하고 서툰 법입니다. 처음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초보 운전처럼. 근데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현재 운전하시는 거, 초보 운전을 제외하시고 운전하는 게 무서우신가요? 안 무서우시죠? 그냥 시동 걸고 가는 거잖아요. 뭐 운전하는 것에 비유한다고 하면 이게 정확한 비유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요즘 처음 이제 면허 따기 전에 면허를 새로 딴다고 하면 운전면허를 얼마나 걸리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하면 이제 면허를 따죠. 그리고 2개월 내에 보통 한 2, 3개월 운전하면 초보 딱지는 요즘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면허 따는데 한두 달이 아니고 2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2년이 걸린다고 하면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면허 딸 수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 2년을 기다렸는데 또 초보 운전 기간 또 한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요. 뭐 진짜 군대네요. 어떠시겠어요? 답답하시겠죠. 보통 부동산은 기존에 매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팔 때 내가 사는 가격이 매매가죠. 매매가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수익률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규 분양 물건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수익률을 따진다고 하시죠. 보통은 수익률을 따지는데 그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건축물로 분류된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에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이 부가세는 일대주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신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부가세 환급을 전액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세가 한 10%에서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양가에서 이제 건축물에만 부가세가 책정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 분양을 하니까 완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소요됩니다. 소요되겠죠. 그러면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시간이 소요가 될 문제인데 완공이 되고도 또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우개 시간이겠네요. 오늘 계약했는데 앞으로 1년 이상 지어야 되고 완공이 돼도 2, 3개월은 임차인이 들어온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집 앞에서 늘 다니던 길 운전하고 가듯이 당연히 기다리는 순서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초보 운전자이거나 이제 면허 아직 따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선 잠을 못 주무십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직 취득도 못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완공이 돼서 임차인이 차 있는 물건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원하는 물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선점하기 위해서 신규 분양을 먼저 가서 받는 일인데 저 물건 나중에 괜찮은데 지금 내가 사면 불안하니까 기다리는 것까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물건을 2년 동안 다 지어지고 임대인 찰 때까지 기다리면 혹이나 운이 좋아서 물건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내게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 신규 분양이 있으면 분양이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격 오를 거다 뭐 이런 정보 있고 괜찮은 지역 있으면 청약 통장 왜 넣고 계세요? 청약 넣어서 당첨되시면 좋으니까 남으니까 이득이니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약 넣어서 당첨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피 주고 사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당첨되길 바라고서 청약통장 던지겠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실천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은 수월해요. 그런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선택을 못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네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주택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찾고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역세권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가격만큼 부동산 가격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물건은 원활히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택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을 넓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어떠한 특정 목적 없이 내가 월 수익 500이다, 600이다, 700이다 아니면 처음 조촐하지만 월 200 정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고정 수익이 목표다. 이런 목표가 있고 내 예산이 얼만데 그 예산 안에서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부동산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막연히 이게 많이 오를까 괜찮을까 이런 막연하게 해서는 부동산을 모으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맞는 부동산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변이나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선시대 얘기 자꾸 했는데 이거 하나 꼭 믿으세요. 부동산은 절대 원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팔거나 아니면 비쌀 때 사거나 이 두 가지지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되팔 때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요? 대부분의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잘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부동산은 사는 거지 파는 거 아니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다 돈 되는데 그걸 왜 파냐고. 그냥 월세 수익 모으면 그 수익 갖고 또 사고 해서 일하는 사람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목돈 만들어 갖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구입해 놓은 부동산들이 계속 부동산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에서 얘기하는 복리 개념과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은 복리가 책정이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20-30만 원 남는 부동산을 10개 가지면 200-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 그러니까 선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선택하신데 가장 정확한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자고요. 부테크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좋아요, 구독은 알람 설정까지 공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바로 구독입니다. 자, 부테크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